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예비 신부였던 29살 여자입니다. 남친과는 4년간 사귀고 결혼을 약속했고 상견례를 끝내고 내년 6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식장을 잡고 스드메 업체도 정해서 전부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상견례도 진행하고 식 날짜도 이미 잡아놓은 상황이었고 가끔씩 예비 시부모님을 뵙고 있던 터라 이번 명절에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예비 시가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네요. 그동안은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식당에서 식사를 했었거든요. 남친에게는 결혼한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예비 형님 되실 분이 현재 임신을 한 상태이고요. 남친에게는 결혼한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예비 형님 되실 분이 현재 임신을 한 상태이고요. 명절 당일 저녁쯤 돼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남친 형님 내외가 아직 친정에 가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눈치를 보아하니 친정이 먼 거리에 있어 임신 상태라 조심하자는 생각에 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었죠. 그런데 식사 후 임신했다고 거실에 드러누워 있는 형님과 그 옆에서 다리를 주무르며 제가 깎은 과일을 먹여주는 남친 형을 보고 있자니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진 이해해보자 했습니다. 사실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손님이 깎아주는 과일을 받아먹는 형님 부부만 본다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지만 반면 예비 시부모님이 임신한 며느리를 편히 쉬게 해주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요리를 했으니 설거지는 너가 하라며 고무장갑을 저한테 건네주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며 확실히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 땡땡이 어릴 때부터 요리를 해서 요리 진짜 잘해. 내가 먹어봤잖아. 내년부터는 땡땡이랑 같이 준비하면 되겠다. 그럼 엄마 좀 편해지겠네. 하고 말하는 남친까지 보고 있자니 모든 것이 확실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결혼을 진행했다간 내 인생 망하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죠.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결국 과일 깎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나왔네요. 그래도 남친과 대화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꾹 참고 넘겼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내내 고민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아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시피 하고 아침이 되자마자 남친에게 연락해서 그날 오후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왠지 큰 소리를 낼 것 같다는 생각에 일부러 공원에서 보자고 했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남친과 만나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결혼 날짜를 잡았어도 아직 손님인데 임신한 형님 과일 수발에 설거지까지 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하고 말했더니 저한테 유도리가 없다네요. 어른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더니 왜 자기한테 따지냐고 하면서요. 그럼 그 자리에서 어머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내가 종이냐, 내가 시녀냐 하면서 따져야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너 이러는 거 피해망상이야. 피해망상이 심하면 생활하기 힘들어. 겨우 그런 거 하나 못 참아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냐. 대충 이런 대화들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대화하는 내내 전날 꾹 참고 있었던 제가 병신같이 느껴지던 찰나에 피해망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결국 폭발해버렸습니다. 야, 이게 무슨 피해망상이야. 그럼 인사 온 손님 앞에서 드러누워 과일이나 받아먹는 니네 형님 부부나 설거지시키는 어머니가 정상인 것 같아. 거기다 결혼 전부터 음식 같이 하면 되겠다 짓거리는 너도 정상이 아니야. 그냥 흥분해서 입에 나오는 대로 다다다 뱉어냈던 것 같아요.
이후 점점 언성이 높아지며 결국 대판 싸우게 되었고 파혼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식장, 스드메 예약해 놓은 걸 전부 취소하고 반반 결혼이었기에 결혼 자금도 딱 반으로 나누고 난 후 헤어졌습니다. 오늘에서야 모든 정리가 다 끝났네요. 그나마 청첩장을 안 돌린 상태라 다행이다 싶습니다. 생각할수록 헤어지길 1000번 만번 잘했다 싶어요. 사실 남친과 사귀는 동안에도 예비 시어머니 될 분한테 쎄한 느낌을 받긴 했었거든요. 매번 본인 아들한테 말하기 겁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서 땡땡이 운동 좀 시켜라, 땡땡이 밥 좀 챙겨라 하는 등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때 런 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끝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만나왔던 사람이기에 마음이 아프고 헛헛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잘 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크게 드는 걸 느끼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파혼했네요. 작은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 익명으로 글을 써봅니다. 힘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왜 거기 가서 들어놓은 년 처먹을 과일을 깎고 있나요? 설거지하라고 고무장갑 내미는 할망구 수준도 참 알만합니다. 그런 집구석에서 자란 등신 같은 놈이랑 결혼을 해봤자 지금 받았던 그 대우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왼종일 설거지하고 음식하고 청소하느라 허리 펼 날이 없었겠죠. 상상해봐요. 내년 6월에 예정대로 시골리고 내후년에 애 하나 낳고 나면 쓰니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잘했어요. 아주 잘한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털어내세요. 지옥 문 앞에서 터난 거니까요. 두 번째. 결혼 전에 왜 명절에 남의 집 갔냐고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저렇게 미리 알아보고 발 빼는 게 현명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위로가 아니고 축복을 해줘야겠는데요. 너무 잘하셨어요. 세 번째. 결혼 전 명절에 시댁에 다녀오기라니요. 똑똑한데요. 남자가 지 엄마 고생하는 걸 보고 자랐음에도 그게 지 부인한테는 이입이 안 되나 봅니다. 지옥에 발 담궜다가 뺀 거 축하합니다. 네 번째. 잘하셨어요. 4년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살 날이 70년인데 그깟 4년 짧아요. 저도 파혼해서 똥 차가고 벤츠가 찾아와서 결혼해 잘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람 보는 눈이 더 좋아져서 더더욱 좋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전 남친은 예비 시모가 막말을 해도 눈치만 보길래 차버렸고 지금은 시댁 일을 전부 커트 쳐주는 남편을 만나 편하게 지내요. 사실 혼자 지내는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다섯 번째. 지금은 지난 4년이 가슴 아프고 쓰레겠지만 나중에 좀 더 세월 지나 돌이켜보면 오늘의 그 선택이 정말 현명했다, 잘했다 싶은 날이 옵니다. 예비 시모는 그저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나랑 평생을 같이 살아갈 남자의 됨됨이지요. 결혼하는 조건은 현대식으로 반반, 결혼 생활은 전통적인 며느리돌이.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이기적인 인간이랑은 인생을 논하면 안 돼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